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릉 AI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 기공식이 26일 강릉시 강동면에서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강릉 DCPEF는 오는 2028년까지 강동면 안인진리 일대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 2,400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5차 사업 중 첫 단계로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해안 벨트가 전 세계에서도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아주 가장 적합한 곳일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돼야 앞으로도 이 동해안 데이터 센터 벨트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사는 상반기 중 세계적 IT 기업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을 통해 연말쯤 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국도 19호선 흥업 지정 등 6차 국도 국지도 건설을 추진합니다.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은 광토교차로를 찾아 6차 국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와 원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주의 주요 SOC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앞으로 속도감 있게 행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흥업 사제 부문을 저렇게 국토관리청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길을 하나 완전히 새로 우회도로를 놓거나 이러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거 아주 잘 된. 요게 이제 예타까지 통과돼가지고 하면은 원주의 교통 환경이 그야말로 이 국토대책 우회도로부터 해서 원주 문막 기업도시 저 간현 그다음에 문막에서 부릉까지 서부권에 또 원주 전 서부권의 교통 환경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도 42호선 흥업 사제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위원회가 지난 25일 강릉시 축구협회를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강릉시 축구협회가 오는 28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강원도 도정보고회와 관련해 지역 내 축구팀 임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근 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와 민주당 강릉시 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은 26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 체육회는 이에 대해 해당 협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입장이 아닌 특정 개인이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청년 중심으로 농업 구조를 재편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영과 마케팅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대 5억 원의 정책 자금과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춘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자립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농업의 미래를 이끌 경영인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춘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도전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나만의 브랜딩으로 농업하기 좋은 도시 춘천이라는 비전 아래 춘천형 청년 농업인 육선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때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작물의 재배 방법, 스마트 농업 기술, 경영과 유통은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먼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경영 유통과 브랜딩처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강의와 선진지 경영, 벤치마킹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은 있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큰 이유는 초기에 자본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막상 시작한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청년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진입, 정착, 확산의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정착할 때는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고, 성장할 때는 수익과 판로를 넓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른바 강원랜드형 고강도 절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에너지 절감 대책은 강원랜드 특성에 맞춘 임직원 차량 운행 제한과 근무 유연화, 시설 운영 최적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예산 절감 관리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직원 차량 오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고객에 대한 리조트 내 시금업장 음료 할인 혜택 제공, 행정 영업 직원 대상 유연 근로제 적극 장려를 통한 에너지 사용 분산 등이 추진됩니다. 최근 우리의 에너지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기 위해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한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간부급 직원들은 26일 출근길 차량 오부제 운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직원과 고객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원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지원과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과 마케팅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피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와 K-뷰티 산업이 융합된 산업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평창군은 일상 돌봄과 보건의료, 퇴원 환자 연계 등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전문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은 26일 군청에서 원주 성모병원,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평창지역 자활센터, 평창군 미용협회, 평창군 이용협회 등과 군민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케어 온 평창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일상 지원을 아우르는 촘촘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평창군과 함께 대상자 공동 발굴과 사후 관리,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보 공유, 한라인 구축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역사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우리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연합훈련에 참여하는데요. 출항 전 환송식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해 군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첫 잠수함으로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를 앞두고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곳 진해 기지를 떠나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캐나다까지 14,000km, 우리나라 잠수함 중 최장 항해입니다. 잠수함 사령부에서는 캐나다 연합훈련 참가를 기념하는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해군 참모차장과 방위사업청장, 캐나다와 영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진해 바닷물을 담은 캡슐을 전달하는 합수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이 물은 캐나다 바닷물과 섞여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승조원들은 장거리 항해와 연합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잠수함은 항상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왔으며 이번 태평양 횡단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출항을 앞둔 부두에서는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이별도 이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건강히 다녀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죠. 가서 작전도 잘 하고 저 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 다 안전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국기도 선양하고요. 네. 도산 안창호함은 오는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에 입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6월에는 하와이 림팩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견은 우리 잠수함의 작전 능력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15 의거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는데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5 의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인 아픔을 털어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0 사북 개봉을 계기로 1980년 강원 정선에서 벌어진 사북 사건의 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들이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은 물론 고문과 인권 유린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 사건에 대해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동안 정권은 4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이제는 다시
좀 보도만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지를 대통령이 이제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재난 유가족은 물론 해외 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 항공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이어지면서 국가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열린 사북 민주항쟁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이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참여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북 사건이 발생한 지 46주년이 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고 폐광지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찾은 지금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국가 권력의 탄압과 책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삼척시가 지난 25일 소망의 탑 일대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삼척 해양 스카이워크는 길이 100m, 높이 77m 규모의 전망시설로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해상 스카이워크가 소망의 탑과 새천년 해안도로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돼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장애인과 유공자, 택시, 경차 등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감면 대상 차량 소유자로 경차는 대당 15,000원을, 택시는 3만 원, 5년 이상 노후 단말기 보유자는 15,000원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과 유공자의 경우 일반 단말기는 4만 원을, 지문 인식용 단말기는 7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은 91.8%로 전국 93%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군이 지역의 대표 명소인 민둥산 억새 군락지 보존과 관광 브랜드 육성에 나섭니다. 군락지 보존을 위해서는 민둥산 일대 30헥타르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억새 배기와 참 억새 심기를 추진합니다. 군락의 밀도를 조절하고 잡목과 억새 성장을 해치는 식물을 제거해 건강한 생육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성군은 가을 억새철뿐 아니라 봄철 초지 경관을 갖고 사계절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안내 표지 정비와 상징 조형물 설치 등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공간 정비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낙농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업인의 소득 확대를 위해 경영안정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젖소 등록을 통해 혈통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체별 선형심사로 우수한 체형의 착유를 선발합니다. 또 계획 교배를 통해 산유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능력 정액을 지원하고 우유 품질 개선을 위한 체세포 감수제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